고품격 야구팬 분석방송 라이브볼. 안녕하세요. 고품격 야구팬 분석방송 라이브볼의 제작자 겸 진행자 양현성입니다. 여러분의 2012년 임진년이 끝났습니다. 2013년 계산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앞이 뿌옇게 되는 현실인데요. 같이 눈앞이 뿌옇게 되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저려와 쓸데없는 진지성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라이브볼의 탑 인혁. 네, 안녕하세요. 이민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두산에게 돌직구와 빈볼을 아끼지 않은 두목갑 허우영. 안녕하세요, 허우영입니다. 그리고 뉴 멤버이시고 제게 매번 야구 소식을 알려주는 시크맨 장기복.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순서는 포스트 시즌부터 가죠.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는 예상한 대로 삼성이 우승을 하고 과정이 좀 애매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두산 대 롯데부터 얘기를 하죠. 인혁아. 이게 저희가 전에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진짜 예상한 대로였어요. 진짜. 완전. 예상한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끝났어요. 근데 준 플레이오프가 롯데가 승리를 했죠. 어떻게 1차전부터 1차전부터 네, 얘기하고. 1차전부터 가겠습니다. 1차전은 난타전이었어요. 8대5 난타전이었고 실책도 많았고 그렇게 됐는데 1회에 두산이 2회와 3루에서 득점에 실패하고 갑자기 대고. 갑자기 니퍼트의 공을 롯데가 계속 시즌 내내 휘두르다가 갑자기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롯데가 3안타로 3득점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다가 5회에 롯데가 3개의 실책 그리고 피처 보크 안타 3개 볼넷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합니다. 그리고 7회 말에도 안타 희생 번트 안타로 1점을 내면서 2점 차. 그리고 롯데는 갑자기 강민호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영덕한이 출전을 하게 되죠. 영덕한이 출전하게 됩니다. 야, 1차전 끝났나요? 아니지. 그러다가 8회 초에 시리즈 MVP라고 할 수 있는 홍상삼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삼삼. 몸에 맞는 볼로 박정윤을 출루를 시키죠. 그 다음에 갑자기 영덕한이 삼진을 당하고 손용석의 타석에 박준서가 출장을 하게 됩니다. 박준서가 올라오면서 2구를 우측 담장을 넘겨버리는 투런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9회 말에 김현수의 이 안타성 타구가 박정윤이 점프를 휙 하면서 잡아버려요. 이거 안타였으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인생 수비죠.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회 초에 용덕한의 2루타 그리고 희생번트 이후에 황재균이 결승 2루타를 치면서 경기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손아섭의 번트 타구에 실책까지 겹치면서 황재균하고 박준석까지 호민하면서 경기는 3점 차. 경기를 정리해보면 롯데는 4개의 실책을 했고 두산은 실책 1개를 했는데 실책 1개가 롯데 실책 4개를 이겨버리는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혹시 1차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1차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전. 잠깐, 그리고 기복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1차전. 그냥 잤습니다 그때.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홍상삼이 부진했다. 딱 이 얘기 나오니까 봐야겠네. 왠지 예전에 이대호가 그 당시 때 정재훈이었죠. 정재훈의 포크볼을 걷어올리는 듯한 행보를 똑같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서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게인 2010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셨군요. 박준서가 타격할 때 그렇게 툭 건드렸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렇게 막 힘 있는 스윙도 아니었는데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산 팬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박준서의 홈런은 진짜 불의의 홈런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한 방 딱. 근데 문제는 박준서에게 홈런을 맞고 나서 그 이후의 대처가 뭔가 믿을 사람만 믿는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동점이 됐을 때 투수력을 어떤 식으로 세이브를 해서 나가냐가 아니라 동점이 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최대한 믿을 만한 투수만 써서 이닝을 막아갔냐로 지금 귀결이 됐고 그게 10회 초에 그 사단이 나는 걸로 이제 결론이 지어졌는데 그리고 10회 초에 그 사단을 낸 그 투수들은 그게 마지막 출장이었어요.
그 뒤로 못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쨌건 1차전의 경우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2010년에 이대호가 정재훈의 공을 때린 그런 느낌의 홈런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뭔가 벼락같이 얻어맞은 홈런. 그리고 완전 뜬. 그날 김진욱 감독의 인터뷰는 사람을 참 뒷목 잡게 만들었어요, 사실. 홍삼삼이 홈런을 맞았다라는 인터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경기보다 그 인터뷰가 더 짜증났습니다, 사실. 솔직히 감독으로서는요, 경기에서 믿을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뒤에 후속 대처가 어느 정도 이 선수가 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처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팬들은 술집 가야죠 뭐 그냥. 빡치지. 진짜 술집을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진짜. 만약 그 홍상삼이 홈런을 맞고 그 뒤로 김승혜와 김강균이 나왔는데 그 둘이 이상하게 전부 제 역할을 못했어요. 못한 건 좋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건 없고 우리한테 제일 믿을 건 홍상삼이었는데 그 홍상삼이 못해서 졌다라는 인터뷰를 보는 순간 이제 경기를 진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터뷰가 사람을 아주 뒷목 잡게 만드는 거지. 지금도 뒷목이 좀 아프네. 여튼 1차전의 감상은 그래요. 질 경기 졌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과정은 참 매끄럽지 못했다. 자 이제 2차전입니다. 자 줌플레이프 2차전. 실책과 타격이 난무했던 1차전하고는 달리 호수비와 투수들의 명품 투구를 바탕으로 한 투수전 양상의 경기였습니다. 1회에 이종욱의 안타를 치고 출루한 이후에 김현수가 적시타로 1점 선취 그리고 1안타를 추가했지만 1점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후에 투수전 양상을 이어가던 중에 7회 초에 선두 타자를 잘 처리한 노경은이 황재균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용덕한 문규현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동점이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주찬의 타석에서 유격수 김재호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말루 위기가 되었는데 홍상삼이 이때 또 바로 올라오죠. 그래서 조성환을 6-4-3 병살 처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불펜 싸움으로 가면서 조용했던 8회 말까지의 승부가 이어졌고 9회 초에도 또 마운드에 홍상삼이 오르게 됩니다. 황재균을 범타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 타자로 등장한 용덕한에게 4구째 직구를 공략당해서 110m짜리 자월 솜로 홈런을 정렬하게 됩니다. 이 홈런이 결국 이 경기의 결승타가 되었죠. 용덕한은 어제 경기 그 전날 경기에서 결승 득점을 기록했고 이날은 결승 타점을 기록하면서 친정팀의 비수를 꽂게 됩니다. 9회 말 강영식이 김현수에게 안타를 허용했는데 윤성민의 번트 타구에 황재균이 공이 번트가 떨어지자마자 공을 잡더니 전진 수비로 지체 없이 2루에 송구. 그래서 6-5-6-3 병살이 만들어지면서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이거 걱정했다니까요. 이거 쓰면서 자 어떻게 보셨는지.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리플레이가 아주 사람 속 뒤집고 있네요. 저는 9회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홍상삼은 정말 말 그대로 옛날 추앙고 시절에 그 봉황기 때 그 일명 9회 말에 이제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9회 말에 병살 그게 난 이해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병살 건이거든요. 문제는 보통 팀의 4번 타자가 번트를 대리하는 생각은 어느 감독도 안 해요. 그죠? 4번이 번트를 댄다. 1번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건 윤성민이 급조된 4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8월 이후에는 꾸준히 4번을 쳐왔고 어느 정도 실적도 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루에 김현수가 있고 윤성민이면 당연히 강공으로 갈 생각하지 번트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 양승호 감독의 선택은 타격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기도 전에 황재균이 이미 3루에서 홈까지 거의 다 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윤성민이 번트를 대는데 화면에 황재균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양승호 감독이 100% 번트를 확신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면.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김준욱 감독이 시즌 내내 그런 식의 야구를 해왔고 그거를 버리지 않아서 생긴 일종의 인습에 대한 악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예습이 잘 된 복습으로. 차라리 오히려 역으로 간다는 생각에 윤석민에게 강공을 지시했더라면 황재균이 그렇게까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기기만 했으면 100% 안타가 나왔을 거라는 사실이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유격수가 백업도 안 들어간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투구장 공터였죠 거기는 그냥. 그런데 역시. 근데 불가능하다. 단 1구도 보지 않고 초구에 번트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뭐 윤성민에게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윤성민 같은 경우는 맨날 별명 보면 이름 갑자기 막 김진우. 김진욱 감독을 거스를 만한 용기가 없던 거죠, 사실상. 만약에 센스가 있었다면 거기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하면 버스터식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상삼의 문제인데 홍상삼이 완전히 2010년 정재훈의 안 좋은 쪽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올 때마다 홈런을 맞고 있었고 1차전도 맞고 2차전도 맞고. 근데 문제는 홍상삼을 쓰는 타이밍이 1차전도 2차전도 다 좋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1차전은 그나마 나은데 2차전에서는 아예 홍상삼은 배제를 하고 바로 프록토로 갔어야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프록토가 홈런을 맞아서 차라리 불론이 되는 거하고 홍삼삼이 연이어 맞아서 불론이 되는 거는 팀 사기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오히려 김진욱 감독이 홍삼삼을 계속 믿고 있는 상황에서 홍상삼이 계속 무너지는 걸 본다면은 다른 야수의 사기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게 들어오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기복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요. 감독이 조금 더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구위를 좀 더 체크를 하고 정규 시즌의 데이터만 보지 않은 상황에서 좀 나름대로의 대처를 했으면은 저는 그렇게만 했으면 2010년 그대로 흘러갔을 상황이 너무 이렇게 역반대로 흘러버렸죠. 두산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2016년과 2012년의 두산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고 더군다나 투수 운영 자체도 팬들도 납득하기 힘든 뒷목 잡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세월이 좀 흐르긴 흘렀구나라는 씁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 경기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용덕한이 용덕한. 두 경기 연속 용덕스칸. 비수를 꽂았죠 그냥.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저번에 이게 우리 라이브 이게 4회째죠. 3회인가? 3회. 3회요. 먼저 번 라이브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두산 롯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이겨도 3승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3차전에 두산이 질 줄 알았어요. 흐름이 이길 수가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 다 그렇게 역전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자, 자체로 그래서 3차전으로 일단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해보죠. 3차전은 두산이 이 흐름을 역전시켰습니다. 7대2로 이겼는데 1회 선두타자 이정욱이 저기 잠깐 좀 더 붙여.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고 도루 그렇게 해서 희생 번트 이후에 1사 3루 상황에서 김현수의 적시타. 이거는 2차전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최준석이 시리즈 첫 타석에서 투런 홈런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선발 사도스키는 1회를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강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2회 말에 롯데 공격에서 2사 1, 3루 상황에서 두산 선발 이용찬이 세 포지션 상황에서 낙구보크 그래서 1점을 헌납하고 낙고보크. 김주찬이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1점 차로 추격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7회 초에 선두타자 민병헌이 볼넷을 얻고 김현수의 안타로 1, 3루 윤성민의 적시타로 추가점 그리고 오재원이 2타점 3루타를 날리면서 쐐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원석이 땅볼로 1점을 내면서 스코어는 7대2. 이 경기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박종윤의 안타성 따구 2개가 모두 병살타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경기 MVP는 오재원이었는데 오재원은 3루타도 하나 날렸고 무엇보다 2년 전에 글러브 토스를 연상시키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의 수비를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고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3차전에. 그래서 2010년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봤습니다. 일명 페페승승승이죠. 네. 페페승승승. 어떻게 보셨어요?
2010년의 템포가 비슷할 거라고 스포츠 신문에서도 매번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어게인 2010이라고 팬들이 드디어 구호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다. 핵심도 더군다나 최준석이 가세가 되면서 조금 더 중심성 있는 타선이 되었다라고 봤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서도 단지 그 경기가 초반에 선발인 사도스키를 무너뜨리면서 경기가 굉장히 흐름을 빨리 가져왔다는 것이 매번 단기전 때마다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정대현 선수가 사실상 롯데로 들어오게 되면서 불펜의 노련함이 좀 더 가세됐는데 반대로 두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밖에는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경기 템포가 매번 볼 때마다 자꾸 끊고 이어지려 하면 끊어지고 누군가 자꾸 막 억지로 개입해서 칼로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이 항상 들다 보니까 저는 두 팀의 단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왠지 이렇게 옆으로 지켜보면서 전혀 뭐랄까 이 경기에 대한 몰입과 긴장감보다도 언제든지 판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몰입감이 떨어졌어요. 우영이 형님 어떻게? 일단 저는 어게인 2010 이 얘기 나올 때 굉장한 김치국이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김치국.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차전에도 홍상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상황에서 나왔어요. 7대2에서 왜 홍상삼이 나와야 되는지 누구 하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못 되니까. 네,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홍상삼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2010 어게인이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는 심폐소생술로 한 경기 연장하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 4차전에서 홍상삼을 못 쓸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차전 선발 자체가 김선우였는데 네, 김선우. 김선이. 문제는 김선우가 올해는 부진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100% 홍삼삼이 필요한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썼어요. 3차전에. 쓸 데도 없는데. 1, 2차전 다 써놓고 하루 쉬고 3차전 썼다는 얘기인데 단기전 특성상 페너트레이스랑 똑같이 운영을 하면은 퍼져요. 100%. 고창성이 퍼진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부도수표를 썼죠. 자, 바로 4차전 갈까요? 자, 4차전입니다. 4차전은 롯데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고원중과 김선우의 대결이었는데 시즌 성적이 두 투수 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점수가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김선우가 호투를 보여줬고 롯데는 빠른 투수 교체를 가져가면서 의외로 투수전 양상이 됐습니다. 김선우는 5이닝 무실점 투로 막아냈습니다. 위기는 있었지만 스스로 막아내는 장현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의 공을 던지면서 희망을 보여줬죠. 고원주는 윤성민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흔들렸고 2회 2.1이닝 만에 송승준으로 교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송승준은 4.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이 8회에 희생차로 1점을 추가하면서 승부가 거의 기운 듯 했는데 8회에 이 운명의 장난인지 니퍼트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자, 야, 이 부분 중요해요. 지금 이 준플레이어 전체의 하이라이트 니퍼트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니퍼트가 구원으로 등판한 적이 시즌에도 있는데 그때도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였지만 애초에 구원형 투수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니퍼트가 등판했는데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오지 했는데 홍상삼이 올라왔어요. 네, 홍상삼이 올라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4경기 다 올라왔어요. 당연하죠. 1, 2, 3차전 다 던졌는데 제구가 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분위기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밀어내기 그리고 희생타로 동점을 허용했고 승부는 또다시 연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롯데는 여왕벌이 단 한 개도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막아냈는데 이에 반해서 두산은 10회에도 투구수가 35개가 넘은 홍상삼이 다시 올라왔고 호홍이. 박준서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 손아섭의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되고 드디어 내내 보이지 않았던 프록터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홍성은을 상대하던 중에 2구
약간 포크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커브예요, 커브. 커브인가요? 커브성 볼이 바운드가 되면서 그 볼이 또 심판을 맞았어요. 심판을 받고 옆으로 흐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박준서가 3루로 뛰었고 양의지는 그 3루 뛰어가니까 공 던졌어요. 근데 그 송구가 빗나가면서 박준서가 홈인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20년 만에 준 플레이오프를 롯데가 사직 무승 징크스를 깨고 무승 징크스 깨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진출하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결산까지 하면 MVP는 정대현이죠. 당연히 정대현이었고 3경기에 등판을 해서 4이닝 1피안타 4탈삼진 그리고 무실점 1승 2세이브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피안타율이 0.083 8.3%였다는 겁니다. 제발 마이크 좀 옆으로 좀 가까이 좀 대고 8.3%였다는 거예요. 왜 정대현이 최고인가 증명해주는 경기는 4차전이었습니다. 4차전. 양의지가 양의지 삼진, 김재호 뜬공, 오재원 삼진, 민병헌 투수앞 땅볼, 김현수 삼진, 윤성민 삼진 이렇게 완벽한 4차전 내용을 보여주면서 준 플레이오프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일단은 4차전 말씀 먼저 하시죠. 잠시 음량이 이렇게 다 들으시다 보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으셨는데 지금 급하게 설명을 하시다가 마이크 조작을 한 점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기 위해서 두산 쪽에서는 니퍼트를 사실상 구원으로 올린 거를 생각을 하고서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1+1 형식으로 해서 뭔가 구원을 메꾸려고 하는 생각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결과를 말아먹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투수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아질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비판은 뭐 이따가 뭐 인터뷰한 그 내용까지 설명해 주실 거니까. 예. 그럼 네, 잠깐 말씀- 먼저 말씀-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먼저 형님은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더 이거 봤을 때 저도 생각나는 게 딱 이게 LG에서 2번 땡겼었는데 2번 다 망한 케이스가 그겁니다. 주키치랑 이제 그때 2010년에 일명 주리준 일명 주키치 리즈 그리고 승부 조작가 그분 개장수 세 분이서 개장수부 개장수 세 분이서 한 번씩 땡겼어고서는 LG가 DTD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주키치를 딱 한 번 땡겼었는데 그 주키치가 그 뒤로부터 선발 역할을 못하고 완전 무너지기 시작했고 니퍼트를 보자마자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니퍼트도 어떻게 될지는 저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요. 굉장히 저는 니퍼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 투수기도 하고 주키치랑 같이. 왜냐면은 둘 다 이색적이잖아요. 거의 투석기라고 봐야 되나? 거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투석기가 내려 찍듯이. 리포트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니퍼트도 그렇고 주키치도 그렇고. 캐터펄드랑 이제 투석기랑 둘 다 해가지고 같이. 그래야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두산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걸로. 일단 그 부분은 참 영원히 기억하기 싫을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산이 어쨌건 전날 경기를 이겨서 그 다음에 김선우가 예상외 호투를 해줬기 때문에 3대0의 리드를 잡아나갔는데 문제는 홍상삼을 쓸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퍼트가 나왔다는 점은 저는 지금 앞에서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등판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아마 3차전 이후에 급조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인터뷰인데 패장 인터뷰로 김진욱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퍼트는 5차전에서도 불펜을 쓰기 위한 시험적 등판이었다. 어떤 감독이 포스트 시즌에서 시험적 등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드는 거고 그 시험적 등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플랜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상삼을 생각 없이 마구 쓰다가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투구수가 30개가 넘은데도 10회 초까지 10회 초에 결국 한 타자에 또 상대하겠다는 점. 여러 가지 악조건은 다 겹쳤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홍상삼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막았다는 사실이 더 대견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는 홍상삼이 지쳐서 첫 맞았어도 할 말이 없는 게임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니퍼트 같은 경우는 원래 시즌 중에도 선발로 나와도 1, 2회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 몸이 늦게 풀리는 타입이라서. 2010년도에도 양성호 감독이 같은 논리로 사도스키를 쓰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두산하고 이제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졌긴 했는데 이정훈이 나왔잖아요. 송승진 무너지고. 근데 원래는 그 타이밍에 사도스키가 나올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양성호 감독도 역시 똑같이 사도스키가 몸이 덜 풀려 있었고 푸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정훈을 먼저 선택된 거예요. 아, 로이스터 감독이죠 그때는. 죄송합니다. 로 감독. 그렇기 때문에 몸이 덜 풀리는 선수를 중간으로 밀어넣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김준욱 감독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는 패장 인터뷰로 하는 말이 시험적 등판이었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열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5차전을 가져올 수 있는 5차전까지 가서 어떻게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선수들이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날려먹은 게임이다. 그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준 플레이오프는 감독이 말아먹은 그 경기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준 플레이오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 SK 대 롯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플레이오프 1차전인데요. 선발 투수로는 김광현하고 유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흑돌리. 흑돌리. 네, 흑돌리. 주변에 우려하고는 달리 김광현이 볼 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구속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반면에 유먼은 구속도 생각보다 안 나왔고 볼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회에는 3자 범퇴를 유먼이 어떻게 처리했는데 2회 첫 타자에게 이호준에게 라이너성 홈런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회 말에 안타 2개 볼넷으로 2사 말루 찬스에서 다시 이호준을 상대했는데 이때는 또 위기를 또 막게 되죠. 두 번은 허용하지 않는다. 김광현은 5회까지 10개의 탈삼진을 잡게 됩니다. 최고 구속은 153km. 구속이 나오니까 체인지업이 위력을 발하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삼진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6회에 정훈에게 볼넷을 허용한 이후에 손아섭에게 자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1실점을 하면서 동점. 그리고 홍성은이 우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1사 1삼루의 역전 찬스를 만들게 됐는데 이때 또 박종윤이 나오게 됩니다. 박종윤이 나오게 됐는데 박종윤이 수비형 일루수의 대표적인 박정윤이 나왔는데 박종윤 타석에 박정윤 타석에 박준서 대타가 나왔죠. 이 박준서의 타구가 박진만에게 다이빙 캐치를 당하면서 2루로 스타트를 끄는 홍성은은 아웃. 그대로 송구해서 더블아웃이 됩니다. 이후에 6회 말에 박재상이 1사 이후에 우전 안타를 치고 도루 그 다음에 박정건이 안타를 치면서 득점을 성공하면서 다시 리드를 잡게 되고 이 점수가 결국에 결승 득점이 됩니다. 이후에 7회 엄정욱, 8회 박희수, 9회 정우람 정석 같은 이 필승 개투진을 앞세워서 1점차 신승을 거두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거는 뭐 워낙 시즌 중에 많이 보여줬던 1점차 승부에서 SK가 보여줄 수 있는 불펜진의 최상의 그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SK가 1차전을 잡게 됩니다. 끝에서 이제 박희수랑 정우랑 둘 다 나왔고 네. 그리고 롯데 입장에서는 박종현 타석에서 그 박준서 덱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해볼 만한 타석이라고 한 게 이거 굉장히 잘 맞았는데 네. 박진만이 자리가 워낙 좋았죠. 아니 그것도 있고 네. 박종윤이 수비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타격이 워낙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늪 중에 늪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대타였지만 현실은 안습이었다. 뭐 준 플레이오프에서 뭐 병살만 4개 쳤으니까 뭐 쓸 수가 없었겠죠. 수비만 잘한다고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수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차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확실히 롯데 같은 경우는
준 플레이오프를 아무리 4차전으로 끝내고 왔다고 하지만 굉장히 출혈이 컸죠. 사실상 양승호 감독이 투수를 뭐 저는 이제 김진욱 감독을 많이 욕을 하긴 했지만 양승호 감독도 못지않게 투수를 지금 굉장히 소모를 시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4차전은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4차전에서 이겼다고 해도 메리트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유먼의 투구를 보니까 그게 더 그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확신이 들었고 문제는 이제 그 SK 같은 경우도 짜임새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1차전은 오히려 흔히 하는 말 누가 좀 더 실수를 줄이냐 그 상황에서 SK는 결정적인 병살타를 만들어냈었고 롯데는 그 상황에서 찬스를 못 살리는 그런 부분이 1차전을 갈라내지 않았나 싶어요. 기복경은 대부분 이번 포스트 시즌에 대해서 보면요. 어게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과거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과거 때는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했지. 그래서 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까?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서 맞붙어야 할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팀들의 전력이 SK는 내심 두산이 롯데를 사실상 5차전까지 최대한 끌고서 가기를 바랬고 사실상 SK도 빨리 한국 시리즈에 도달을 해서 전력 누수와 피로를 어떻게 줄인 상태에서 우승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1차전서부터 서로 양 팀의 에이스라고 해서 맞붙었죠. 그때 신문 타이틀도 굉장히 웃겼었어요. 국산 좌파냐 해외 수입 좌파냐. 무슨 아. 너무 자극적인데 이 무슨 캡사이신 먹은 그런 느낌? 제목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 캡처해가지고 그 짤이 아직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참 좌투도 아니고 좌파. 아파. 순간 여기가 우리 나는 꼼수다가 되는 그런 느낌? 순간 그 말 듣자마자 갑자기 훅게돼요. 김광현. 그래서 김광현도 꽤 좋았고 또한 유먼이 좀 추위에 약하다는 거. 유먼도 굉장히 잘 던졌는데 이 실점이 그 와중에 안 좋았는데 이 실점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제 굉장히 잘했어. 보았던 흑돌리 형의 그 파워가 나오지도 않고 그 정도는 또한 아니었지. 볼 것도 나빴고 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위에 약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쪽에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없다는 그런 느낌? 약간의 미세한 디테일 같은 거를 못 줬으니 기온 차이가 아무래도 그죠?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대부분 포스트 시즌 왔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날씨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날씨를 아무래도 본국에서 있었을 때는 덥고서 사시사철 덥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왔을 때 진짜 추위를 맛보는 순간 또 흑인이잖아. 그러면 나름대로 근육 쪽에서도 아무래도 경련이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컨디션도 생각을 해야 어차피 자신들은 돈을 받고서 그 팀의 성적을 뽑기 위해서 온 용병이기 때문에 몸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먼에게는 날씨는 상당히 한국의 날씨는 굉장히 추웠다고 봅니다. 자, 이제 2차전입니다. 2차전은 롯데 자이언츠가 5대4로 승리를 했습니다. 5대4로 승리를 했고 조금 짧게 끊죠. 네. 짧게. 조금 짧게. 1회 박재상이 안타를 때리고 최정이 투런 홈런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고 롯데가 이 다음에 홍성은이 솔로 홈런으로 맞서를 옵니다. 만약에 이 솔로 홈런이었었으면 롯데가 이기기 힘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승부는 6회부터 시작됐는데 최정이 안타를 친 이후에 박정권이 볼넷을 내주고 송승준을 정대현으로 바꾸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한 타자를 잘 처리했는데 조인성에게 2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3점 차까지 리드를 뺏깁니다. 롯데는 또 바로 추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나섰는데 7회에 다시 엄정욱이 올라오게 되죠. 1차전에 이어서. 그래서 전준우가 4안타를 때리고 상대 실책으로 황재균까지 출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투까지 나오면서 2, 3루. 문규현이 땅볼로 1점을 추가하고 김주찬이 끈질긴 승부 끝에 2루타로 또 1점. 1점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박희수로 교체를 했는데 조성환을 내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조성환이 또 그 와중에 안타를 때려서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롯데는 김성배가 2.2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승리의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10회 초에 전준우가 몸에 맞는 볼을 출루를 하고 황재균이 안타, 문규현의 번트, 2사 2삼루 상황에서 김주찬을 고의 사고로 거르고 정훈을 선택을 했는데 정훈이 또 볼이 침착하게 골라서 밀어내기로 타점을 내면서 결승 타점이 됩니다. 경기는 뭐 사실상 이렇게 끝났죠. 마지막에 10회에 김성현이 3구 스퀴즈 번트에 실패한 이후에 삼진을 당한 것이 이 경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스키즈가 이제 네. 완전 양날의 검이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죠. 또 이렇게 큰 경기에서 이렇게 김성현이면 굉장히 신인이잖아요. 그러면 스퀴즈 번트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간 SK가 스키즈 위주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학습이 됐다라고 본 것도 있고요. 일단은 먼저 이번에는 우영이 그러니까 먼저. 2차전 같은 경우는 롯데가 정대현을 굉장히 빨리 냈어요.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철저하게 클로저를 맡기던 정대현을 승부수라고 생각해서 바로 띄웠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였죠. 이제 문제는 양승호 감독의 선택이 꼭 정대현이어야 했는가? 오히려 순서를 바꿨어야 했을지도 모르죠. 네, 김성배라는 사이드가 또 있긴 한데 김성배의 활용도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근데 정대현 대신에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김사율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물론 김사율의 컨디션이 어땠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꼭 정대현을 내서 그렇게 결과가 날 필요가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퀴즈 문제는 솔직히 양승호 감독도 이만수 감독도 모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발하는 스퀴즈는 진짜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고 중요할 때 써먹지 써먹지 못해요. 못하니까. 한 번 써먹고 말아야 될 것들을 시즌 내내 써먹고 또 플레이오프에서 써먹으려니까 이미 상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저 정도면 스퀴즈가 나오겠지. 그거 100%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양 팀이 안타를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5대4로 끝났어요. 굉장히 팬들로서는 지루한 경기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기복이 형은 경기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SK의 방식을 보여줬고 거기에 나름대로 롯데도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 운영 그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운영대로 가고 왠지 팬으로서의 입장으로는 뭔가 좀 맥이 굉장히 풀리는 경기였을 거라 보고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긴장감이 좀 더 떨어지는 왠지 SK의 경기를 쭉 그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화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더 거기서 잡고서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로니까 자연스럽게 메가리를 그대로 끌고 갔고 그 상황이 결국에는 한 경기를 내주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다음 3차전. 자, 이제 3차전입니까? 이제 3차전 저는 이 경기를 부산에서 봤습니다. 네, 부산에서 봤어요. 부산에서 봤어요. 자, 갑부 이민혁 선생. 자, 고원준은과 성훈범의 대결이었는데 1회부터 김주찬, 박준서가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고 손아섭의 적시타, 전준우의 적시타로 2점을 올리면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SK는 1회 초에 좋은 타구들이 모두 수비에 걸렸고 2회 초 2사 이후에 얻은 득점권 기회는 삼진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리고 4회 초에 이호준의 좋은 타구도 손아섭의 호수비에 끊기게 됩니다.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SK한테. 그리고 6회 초에 고원준이 박재상에게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시키고 최정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김성배가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김성배는 이호준을 삼진으로 잡고 박정권을 외야 플라이로 잡으면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승부처는 여기였어요. 김성배가 올라왔던 이 타이밍. 결정적으로 6회 말 2사 이후에 황재균이 안타로 출루를 하고
문규현의 왜 이래? 문규현의 평범 문재균 누굽니까? 문규현의 평범한 플라이가 조명탑에 들어가면서 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동화가 낙구 지점을 포착하기 못하면서 실책으로 1점을 더 헌납하게 되죠. 그리고 SK는 8회 2사 이후에 최정 볼렛, 이호준의 펜스를 맞추는 2루타로 1점만 추가했을 뿐 나머지는 강영식이 올라와서 모두 3자 범퇴를 9회 말에 하면서 9회 말에 강영식이 3자 범퇴를 했다고 그때 치킨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강영식 마지막에 3자 범퇴 처리하길래. 강영식의 일화는 유명한 일화가 많죠. 하지만 그때 강영식은 김사율이 부럽지 않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번엔 기복이 형부터. 아무래도 전 경기 때에도 그때 SK에서요 유격수였던 최윤석이 실수를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듯이 이미 이 경기에서 똑같은 상황이 2009년도에도 벌어졌었죠. 두산이랑 SK랑 했었을 때 그때 정수빈이 그때 공을 놓치고 죄송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네. 제대로는 팩트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마치 정수빈의 그 환생이 그대로 조동화한테 똑같이 보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왠지 이거 왠지 형이 우시면 안 쭉 돼요. 봐오면서 이게 계속 뭐랄까 돌고 여태까지 최근에 있었던 포스트 시즌에 다 압축판처럼 보였습니다. 안 좋은 거는 다 나왔어요. 안 좋은 거. 그죠. 이날. 자,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이 경기의 터닝 포인트는 박진만의 최윤석을 바꾼 그 장면이 100% 맞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그것도 유격수란 자리는 다른 포지션과 굉장히 틀려요. 소위 말하는 공 하나도 못 쳐도 수비만 잘하면 쓰는 곳이 유격수예요. 근데 박진만의 경우는 베테랑이고 물론 어깨가 예전만큼 되진 않지만 그 탁월한 센스와 수비 범위가 좁아진 거는 센스로 커버를 하면서 굉장히 잘 맞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센스 있는 박진만을 체력 좋은 최윤석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있겠지만은 이건 어차피 이제 참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SK 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뒷목 잡을 일이 맞거든요. 감독이 왜 저런 하필이면 유격수를 바꿨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 감독인 양승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대현을 조금이라도 아꼈다는 것이 향후 지금 2승 1패 상태잖아요. 그럼 결국 4차에서 정대현을 좀 길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이것을 노리고서 정대현을 쓰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최윤석의 교체와 정대현을 아끼고 강영식으로 세이브를 했다는 점 이것이 롯데로서는 4차전에서 올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네, 또 그렇지가 않았죠. 자, 플레이오프 4차전 마리오와 진명호의 대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양 팀 모두 좀 약간 실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시즌 마리오는 공백 기간이 워낙에 길었고 진명호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마리오가 구위가 워낙에 이 경기에서 뛰어났습니다. 진명호는 2이닝을 던진 이후에 재군안을 겪게 되면서 급히 이정민이 투입이 됩니다. 이정민이 불을 끄면서 안정이 됐는데 SK는 흔들리는 상대 마운드를 난타하면서 기회를 얻었지만 두 차례 기회가 무산된 끝에 정근우가 출루를 하게 되면서 박재상의 타석에 히든런으로 2루타를 정렬하면서 1타점 적시 2루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균형이 여기서 무너졌죠. 그리고 7회에도 정근우가 2루타를 친 이후에 최정의 적시타로 또 1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세기점이 됐고 홍성은이 9회 말에 정우람에게 솔로 홈런을 때려서 0패를 면했지만 롯데는 홈에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굉장히 이 판 같은 경우는 진짜 롯데가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레테강을 건넌 거죠. 대부분. 왜냐면은 그가 이제 롯데 불펜도 지쳐가고 선발 투수도 무너져가고 타격도 안 되고 다 망해갔죠. 사실 이 경기에서 처음부터 진명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정민이 처음부터 선발로 나왔으면 경기 결과가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네. 또한 진명호를 왜 냈나? 진명호도 그렇지만 이정민도 도박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두 분 다 그게 둘 다 이제 포스트 시즌은 거의 처음이고 이정민도 03년 이후로는 선발 데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도박인데 어떻게 될지는
그것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민이 먼저 쓰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많을 뿐이지. 역사의 가정이라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있었으면 만약에 우승 다 했죠. 물론 이제 하나 우승 100번 했을 거야. 아우. 그 양승호 감독이 그날 쓴 투수를 보면은 진명호, 이정민, 강영식, 최대성, 김사유대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양승호 감독은 최대한의 누수를 방지하면서 4차를 잡고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유만을 내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기고 싶었습니다라는. 즉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끝납니다. 날로 먹고 싶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것이 진명호를 선택을 했던 이정민 선택을 했던 둘 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싸움을 하려면은 결국 선두 타자 싸움이었거든요. 그날은 정근우가 4타수 4안타를 쳤어요. 그날. 그리고 2득점이에요. 결국 팀 득점 2점을 전부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정도 투수로는 정근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양승호 감독의 도박이 성공을 하려고 했다면은 정근우를 최대한 막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근우가 그걸 계기로 살아나면서 막지 못했죠. SK는 기본적으로 정근우가 이끄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인데 정근우가 살아나게 되면은 SK를 막는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정근우를 막게 되면은 사실상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급 하락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롯데 상황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팀이 있다면은 09년도에서 한국 시리즈 때 만났던 기아가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정군을 어차피 내보내게 되면은 어떠한 작전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차피 히트앤런도 가능하게 되고 단독적인 그린라이트로서 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보낼 바에는 과감하게 던져서 어차피 내보내도 좋으니까 과감하게 승부하는 쪽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 보고요. 더군다나 정군의 맞춤 시프트 이거는 정말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 때. 모든 게 다 정군한테 집중이 돼 있었다면은 시프트라던가 볼 배합이라던가를 철저하게 쓰면서 정군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황은 바뀌었겠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는 아니었죠. 네, 그 그렇습니다. 순간 이 라인업을 듣고서 순간 옛날 그 일명 롯데 팬들에게 3대 패드립 중 하나인 이양의 기득 가득 최대 성능으로 가득 이건 잘라주십시오. 자, 이제 5차전입니다. 5차전은 SK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SK가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1차전하고 똑같은 김광현 유먼이 나왔는데 양 투수 모두 1차전의 구인은 아니었습니다. 김광현은 1회 만루 상황을 잘 맞고 살아나나 싶었는데 2회에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3실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3점을 떠안고 가는 상황에서 최병용이 급히 투입이 되면서 4이닝 무실점 호투를 하면서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3실점을 한 이후에 2회 말에 SK는 조인성 대타를 내는 승부수를 띄웠고 조인성은 꺾이지 않은 서클 체인지업을 받아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게 되죠. 1점 차로 추격을 하고 이 상황에서 쫓기는 건 롯데입니다. 그리고 4회 말에 박준서의 실책으로 동점이 되고 박진만의 안타, 정근우의 번트, 박재상의 3루타로 역전에 성공하고 또 강민호의 송구 실책까지 나오면서 1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7회 말 만루 상황에서 이재원의 희생플라이까지 1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대 3으로 롯데는 또다시 한국 시리즈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결산은 SK가 3승 2패로 진출을 하게 됐고 MVP는 정근우입니다. 정근우의 플레이오프 성적은 18타수 8안타 3도루 2득점. 이 2득점은 물론 4차전에서 중요했던 2득점이죠. 4회 4푼 4리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정근우 선수뿐 아니라 시리즈 내내 호수비로 수비를 도왔던 박진만 선수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던질 수 있는 두 명의 좌완 불펜 박희수와 정그람까지 그리고 가을 DNA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지현 이정범을 제외하고서 최고의 내야 리드오프가 정근우가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미팅날 봤습니다. 미팅날 보고서
소주를 그날 무지하게 먹고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왜냐? 과연 이 멍청한 짓을 누가 자행한 건지 그래가지고 그날 미팅도 망하고 제 마음도 속이 쓰리는 그런 아주 나쁜 현실이 나왔죠. 이번에 형님이 먼저. 뭐 5차전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5차전 같은 경우는 롯데가 석점을 바로 내고 바로 점수를 주었던 부분이 1차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롯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직돼 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어차피 롯데 선수들이 그나마 이제 뭐 예전 비밀번호 시절부터 있겠지만 그 시절을 넘어서 이제 로이스터 감독과 양승호 감독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강팀이 다가가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뭐 두산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도 한 2% 부족한 그런 부분이 추격해서 잘 나타난 게 오히려 5차전, 이번 플레이오프 5차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롯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씩 예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2대5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무래도 롯데 팬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상 2타전에서 이대호 한 명만 가세가 됐다면 진짜 아까웠을 텐데 왜 떠나고 나서 왜 항상 이렇게 1%가 아쉽게 하는 건지 아마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서 아마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아마 2명이 떠올랐겠죠? 장원준까지. 장원준. 아이고. 우리 민지. 장원준이야 뭐 국가에서 불어서 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대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니까. 장성호도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 장성호는 장성호 용덕하니 너무 장성호 자꾸 밀어주는데 그렇게 장성호 그렇게 좋더라고. 개인 팬질 하지 마십시오. 장성호 괜찮더라고. 여기서 개인 팬질하면 나 장성호 응원가 부른다. 자, 이제 한국 시리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죠. 네, 1차전은 삼성의 승리였죠. 삼성의 승리. 윤성환과 윤희상의 대결이었는데 정영식이 1회부터 볼넷으로 나간 이후에 이승엽이 선제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이 홈런은 02년 한국 시리즈 6차전 9회 말 기적의 홈런으로 불리는 기적의 홈런이죠. 그 홈런 기적의 이후에 홈런가. 한국 시리즈 연타석 홈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포스트 시즌 홈런 타이 기록까지 이승엽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 SK는 4회 초에 정근우의 볼넷 그리고 도루하고 이지영의 실책으로 3루까지 진루를 했는데 이호준의 적시타로 1타점. 근데 추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5와 3분의 1 이닝을 던지고 승리 요건을 갖추고 윤성환이 내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철벽불. 심창민, 안지만, 권혁이라는 황금 불펜진이 출격이 됐고 이 불펜이 던지는 기간 동안 SK는 볼넷 하나와 안타 1개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7회 말 대주자로 나온 강명구가 1사 2루 상황에서 배영섭의 내야안타 때 홈을 밟는 환상적인 주루 플레이 보여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이거 보고. 다들 놀랐죠. 모든 그리고 야구 팬들. SK 내야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쐐기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8회 2사 이후에 오승환이 등판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늘 나오는 오승환의 네타자 상대 그렇게 하면서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이 전형적인 삼성의 경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죠? 네. 이 경기는 정말 강명구의 진짜 모든 걸로 정리될 수 있는 한마디였죠. 강명구라는 한마디로. 원툴의 힘. 그리고 또한 강명구가 이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MVP가 강명구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승엽. 이승엽이었어요? 네, 이승엽. 강명구가 인터뷰한 거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거는 윤희상이 완투를 했다는 거예요. 윤희상 완투죠. 윤희상 굉장히 잘 던졌는데 좀 그리고 안타까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게 일단 이승엽 홈런. 딱 처음에 보자마자 파울 플라이겠네 했는데 넘어갔지. 뭐야? 역시 그래서 그 지금의 기아 감독이신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났죠. 그분이 와도 클라스는 없다. 하지만 클라스는 영원했습니다. 네, 이번엔 기복이 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너무 초반서부터 흐름이 너무 빨리 갈렸어요. 특히 이번에는 조인성이 포수 마스크를 쓰고서 이승엽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가장 깊게 봤는데 은근히 거기에서 너무 빨리 초반에 홈런이 나와버리니까 모든 선수들이 아마 조인성 선수의 포수 리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팀은 결국에는 삼성한테 또 작년처럼 또 당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02년에도 조인성이었죠? 네. 예. 포수가. 02년도 조인성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02년도 조인성입니다. 결국에는 조인성 선수도 2번 당했네. 그렇죠. 두 번 그 갱킹 당했죠. 분야를 같이 안게 되었습니다. 갱킹이 두 번. 그냥 딱 삼성답게 경기에서 삼성답게 이겼어요. 삼성. 대신 한 가지 딱 오점. 내만큼 점수 내고 완벽하게 틀어막아서 이기는 전형적인 삼성 야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참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코멘트가 없죠. 자, 네. 그럼 바로 2차전 가겠습니다. 2차전은 장원삼 대 마리오의 대결이었어요. 마리오가 4차전에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를 했는데 SK는 1회에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흐름이 벌써 여기서 한 타를 끊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SK는 5회까지 모두 3자 범퇴로 장원삼에게 완벽하게 공략당하게 됩니다. 삼성은 1, 2회 3자 범퇴 이후에 3회 득점권에 처음으로 주자가 나갔고 이후에 6득점을 합니다. 사실상 승부가 여기서 났죠. 배영섭의 2타점 2루타도 컸는데 무엇보다 최용우의 말로 홈런이 기록이 됩니다. 딴딴딴딴. 이 말로 홈런은 한국 시리즈 역대 세 번째 그랜드 슬램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SK는 마리오를 내리고 최영필, 이재영, 박정배를 투입해서 패전조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는 정근우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추가했고 정현욱에 등판했을 때 이정식의 패스트볼로 2점을 올린 거 거기서 추격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6점에 그치지 않고 7회에 2점을 추가하면서 8점이라는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도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냥 네.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 삼성과 다른 두산과 삼성과 롯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정근우도 못 막았지만 그 뒷타자도 못 막았다는 게 있는데 삼성도 똑같이 정근우 못 막았어요. 못 막았는데 삼성은 뒷타자는 막았어요. 결국 정근우가 1, 2차전 합계해서 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2안타씩은 치고 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도 득점은 그냥 팀 득점 다 정근우가 했는데 그것뿐인 거죠. 그 이후에 뭔가 터지지 않으니까 이제 정근우 혼자 원맨쇼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힘을 내서 같이 했던 거고 그 차이가 지금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의 차이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SK가 애초부터 이것이 삼성 야구다라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삼성 야구처럼 흘러갔다면은 분명히 이거를 방해를 했어야 되는데 SK가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특히 최영우한테 말홈런 맞은 건 가장 컸죠. 그걸로 인해서 흐름도 그렇고 그거보다도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엔 최용의 말홈런이 제일 컸죠. 멘붕의 끝은. MVP가 최영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일단 말홈런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모든 일단은 이제 마구마구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쉽게 야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홈런 터지면 뭐 거의 경기 멘붕이에요, 놓잖아. 멘붕. 경기 놓고 경기 던져버리고 그냥. 대부분 게임 보면은 대부분 못해도 3점 차 이내까지만 막으면 최소한 희망은 있는데 더군다나 말홈런을 한 번 맞은 순간 4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더군다나 마지노선은 3점이라고 두고 보기 때문에 네. 그 1점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홈런이 너무나 컸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이제 3차전입니다. 이제 SK와 반격을 시작하는데 선발 투수 송은범이 승리를 챙겼어요. 승리를 챙겼고 1회 말 정근우가 2루타를 치고 박재상의 희생타 그리고 최정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내게 됩니다. 근데 3회에 진가병의 볼넷 그리고 김상수의 번트 타고 김상수의 번트 타고 수비 실책으로 올세이브이 되죠. 그리고 배영섭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만루의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최병용이 급하게 투입이 되는데 정현식이 또 볼넷으로 동점을 만들고 이승엽이 적시 2루타로 역전을 시키고 박성민이 또 분위기는 잊지 못했는데 최영우가 그 다음에 나와서 3런 홈런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6대1.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봤는데 SK가 3회에 바로 따라잡는 점수로 2루타 2개와 단타로 2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4회에 차우찬으로 투수를 교체했는데 박진만이 차우찬으로부터 솔로 홈런을 장려를 하게 되죠. 따라란. 그리고 정근우는 내야한트 이후에 도루하고 포수의 송구 실책으로 3루까지 진루하고 심창무민의 폭투로 그냥 무사입성 홈으로 무사입성하면서 6대5 한 점 차 승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박한희가 출루한 이후에 조동찬의 2루타로 한 점을 더 득점을 했는데 6회 말 공격에서 박진만이 좌익선상에 2루타로 출루를 하고 이문의 번트 타구를 권혁이 좁지 못하면서 내야안타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무사 1-3루 상황에서 안지만으로 올리는 승부수를 또 냈는데 또 정근우가 또 적시타로 1점을 냅니다. 그리고 최정의 안타성 타구를 잡은 김상수가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나게 되죠. 공이 더가웃으로 빠져 자동 1베이스까지 주어지면서 박재상이 득점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권을 거르고 김강민을 상대했는데 김강민이 여기서 박거김. 3런 홈런을 장렬을 하게 됩니다. 뻥. 네. 이후에 이호준의 솔로 홈런까지 터지면서 음.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삼성의 비징크스는 또다시 여기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삼성이 보여줄 수 있는 예능쇼를 다 보여줬죠. 권혁의 미끄러지기나 김상수 실책. 김상수 실책이야 뭐 자주 보니까 그렇다 치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일단은 박거김이 제일 컸죠. 박거김이. 박정건 거르고 김강민. 그리고 정근우가 참 미쳐 잘했어요. 날뛰었습니다. 미쳐 날뛰었습니다. 정근우가 참 잘했어요. 정근호가 살아났다는 게 어차피 쭉 살아났지만은 정근호가 사실상 치고 나갔을 때 SK 쪽에서는 이미 그 경기 전에서도 07년도처럼 두 게임을 내줬다. 우리는 이제 반격이냐 아니면 여기서 몰락할 것인가. 신문에서도 많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당시 분위기 더가웃에서도 우린 어차피 두 게임 졌다. 우린 어차피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그 말을 했고 SK 선수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SK의 나름대로의 진념을 오랜만에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랄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삼성답지도 않고 SK답지도 않고 뭔가 좀 난타전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득점 케이스가 삼성도 비기닝이 나왔고 SK도 비기닝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경기에서 양 팀이 전부 비기닝 기록한다는 거는 이미 어떤 그 팀만의 특색이 있는 경기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선발 투수들이 다 무너져서 나오는 스코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정근우는 정말 미쳐 날뛰었고 그 다음에 그날만큼은 정근우 뒤를 바치던 선수들도 다 같이 잘 쳤던 거죠. 그러니까 정근우는 시즌 내내 잘했어요, 진짜. 근데 정근우 혼자 잘했던 게 문제였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기만큼은 이제 전부 잘했던 거죠. 문제는 SK도 삼성도 전부 투수들이 흰기아리만치 나오자마자 다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5번의 한국 시즌 5차전을 통틀어서 가장 양팀답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네, 다음 4차전입니다. 4차전은 김강현 대 탈버트의 경기였는데 삼성은 초반부터 공격이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배영섭이 안타를 쳤는데 후속타 불발로 홈에 들어오지 못했고 4회에는 이승엽의 내야안타, 박성민이 볼넷으로 나갔는데 최영우의 타구 때 이승엽이 판단 미스로 주루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광현은 아슬아슬했지만 어찌어찌 막았죠. 탈버트는 타자의 1수는 완벽했는데 4회에 첫 타자를 땅볼 아웃으로 잡아내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박재상, 최정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게 됩니다. 이 홈런이 역대 7번째 한국 시리즈 백투백 홈런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전 백투백 홈런은 02년, 07년 07년? 07년 때 네. 아, 김재현 맞다, 조동화. 김재현 조동화구나. 네, 또 두산이네요. 20점 한 상태에서 이호준이 2루타를 날리고 박정권이 삼진, 김강민이 양타를 치면서 또 1점. 한순간의 집중력으로 SK는 3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타격에 힘입어 김강현은 힘을 얻어서 5회까지 좋은 피칭을 보였죠. 삼성은 6회 초에 기회를 얻었는데 박한희의 안타, 이승엽의 안타로 무사 1-2루
김광현을 송은범으로 바꾸는 승부수를 띄웠고 송은범의 폭투까지 하면서 무사 2, 3루의 상황을 막지만 박성민의 삼진, 최영우의 뜬공으로 1점을 냈는데 그쳤고 조동찬이 삼진을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맥이 끊겼습니다. SK는 7회 말 박정권의 2루타, 김강민의 단타, 그리고 조인성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추가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박희수, 정우람이 그대로 나오면서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의 입장에서 되게 굉장히 아까운 경기였죠. 이 처음에 당시에 됐으면 특히 그 어게인 2007이라 그래가지고 문학구장이 말 그대로 도가니였습니다. 막 그때 박재상이 홈런 치고 최정이 홈런 쳤을 때 말 그대로 일루 쪽은 그냥 광란이었고 모든 게 다 2007년에 그대로 상황이었죠. 2007년 4차전 때에도 김광현이 등판을 했었고 올해 때에도 4차전 때에도 김광현이 등판했듯이 김광현에 대한 굉장히 마인드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2007년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도 했듯이 그 약속도 지켰지만 2007 어게인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2007 자꾸 나오네 2007이. 2007 아니, 그 4차전을 봤을 때 그 비가 와서 하루가 우천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삼성에게는 하나의 징크스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 이런 경기였고 일단 삼성이 흐름을 1, 2차전 완전히 잡았다가 3차전에서 어이없게 내주는 바람에 이게 4차전까지 그대로 영향을 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삼성이 급작스러운 이제 그 잔루를 양산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잔루라는 게 안타는 많이 치면 못 들어오잖아요. 결국 SK도 제대로 투수를 가동하면은 삼성 못지않은 불펜이거든요. 특히 박희수, 정우람 두 자와는 참 공포스러운데 결국 그거를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5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4차전에서 포인트는 이승엽의 판단 미스 주루 4라고 저는 잡겠습니다. 자, 5차전입니다. 5차전은 리턴 매치예요. 1차전 리턴 매치로 윤성환, 윤희상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1회 말 정영식이 안타로 출루를 했고 이승엽의 연속 안타로 1사 1삼루 그리고 최영우가 파울 플라이로 아웃이 됐지만 윤희상이 폭투로 점수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3회 말에 이승엽이 안타로 다시 출루를 하고 최영우가 우전 안타로 공을 더듬는 사이에 이승엽이 3루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박한희의 땅볼 타구에 박진만이 홈송구 타이밍이 꼬이게 되면서 다시 1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 득점이 바로 결승 득점이었습니다. 4회 초 XK는 박재상과 최정의 내야안타로 1, 2루를 만들고 이호준의 적시타로 1점 추격을 하는데 이후에 박정권이 번트에 실패를 하고 1, 3루 상황에서 더블 스틸을 시도를 하죠. 근데 이 순간에 이지영의 재치로 3루에 공을 던지게 되면서 겹살에 걸려서 태그아웃 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끝났어요. 7회 초에 이호준이 선제 2루타를 날리고 박정권이 야수 선택으로 출루를 하게 됐는데 무사 1, 2루 상황에서 김강민은 페이크 번트 슬래시를 시도하다가 삼진을 당했고 박진만도 삼진 그리고 이재원은 대타를 냈지만 땅볼로 이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8회 말부터 오승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9회 말이 죽였죠. 최정에게 선제 3루타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호준의 땅볼 타구에 김상수가 그냥 홈 한번 살짝 쳐다봤을 뿐인데 최정이 홈으로 세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고의 판단 미스죠. 네,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연장전을 못 갔죠. 그리고 박정권이 볼넷을 얻어서 추격을 하는데 1사 1삼루 상황에서 김강민과 박진만이 연속 삼진을 당하면서 경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끝났죠. 네. 최고의 판단 미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최정의 3루에서 홈 섀도를 못한 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충분히가 아니라 그냥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김상수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최정이 얘가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몸을 몰돌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 상황 자체는 그냥 얼굴만 돌려봤을 때 거기서 최정이 혼자 쫄아가지고는 멍청이 못 갔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냥. 1차전에 이어서 윤성환이 다시 호투를 했고 불펜진과 수비의 화력 속에 다시 승리를 했고 윤희상은 1차전에 이어서 다시 호투를 했지만 또다시 패배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4차전 주루시스를 자책했던 이승엽이 2안타로 승리를 이끌었고 이지영이 조인성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경기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죠. 포수로. 완벽한 백업 네. 완성이 됐다. 네. 일단 9회 그 상황은 너무 이만수 감독이 너무 안전지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SK 팬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경기를 본 3점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만수 감독이 그 판단한 거에 대해서 자체는 잘못되진 않았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결국 감독이 책임은 져야 돼요. 판단하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과감하게 주루를 시도를 해서 한번 홈에서 승부를 봐보느냐 아니면 노아웃 3루기 때문에 다음 타자가 희생플라이를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하게 3루주자를 계속 기회를 보느냐 하거든요.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 같으면 물론 이게 페넌트레이스라면 당연히 다음 타자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2승 2패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투수가 오승환이잖아요. 투수가 오승환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과감하게 한번 질러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물론 그 다음 타자가 오승환에게 홈런을 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100%는 아니지만 문제는 오승환이라는 타자의 그때까지의 성적을 봤을 때 확률이 어느 게 더 높을 것이냐 그리고 김상수의 위치 그리고 최정의 3루 상황에서 위치를 봤을 때는 내야로 공이 깔리는 순간 최정은 보지도 말고 뛰었어야 돼요. 딱 하는 순간 뛰어야 돼요. 네. 네. 일단 뜨지 않고 깔렸기 때문에 네. 떴다만 봐야죠 당연히. 네. 그게 제일 아쉬웠고 그 전 회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일단 이재원이 타석에 섰을 때 그때 상대 투수가 좌투였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투 상대로 했을 때 이재원을 냈단 말이에요. 가장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재원을 냈다라나 저는 진짜 그것서부터 이해가 안 됐다고 보고요. 그 이후서부터 최정이 선두 타자로서부터 1점 차 상황에서 거의 잠실구장 중간 펜스를 넘어갈 뻔했죠. 글러브 하나 차이로 진짜. 넘어갈 뻔했었고 누구나 그 상황에서 그런 타구가 나왔다는 것은 나도 쳤기 때문에 너희들도 칠 수 있을 거다. 분명히 우린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무사 3루이기 때문에 점수를 못 낸다라. 여기서 아예 5차전에서 흐름이 갈렸습니다. 자, 6차전. 네, 바로 6차전 가겠습니다. 6차전은 역시 또다시 리턴 매치로 장원삼과 마리오의 대결이었습니다. 장원삼은 2차전보다 더 뛰어난 부위로 무장을 하고 따당. 등판을 하게 되죠. 결과는 7이닝 1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 그리고 볼넷이 하나도 없었어요. SK가 장원삼에게 뽑아낸 안타는 4회에 최정이 뽑아낸 2루타 단 한 개였습니다. 마리오의 초구가 배영섭에게 안타를 허용했고 정영식이 페인크 번트 안타로 출루를 하게 됐고 무사 1-3루 상황에서 최영우가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4회 초 삼성은 박한이의 안타를 시작으로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박성민이 홈런을 뽑아내게 되면서 2점을 추가하게 되죠. 마리오는 또다시 홈런을 허용한 이후에 강판을 당하게 됩니다. 송은범이 이후에 등판을 했지만 첫 타자 조동찬에게 볼넷을 내주고 진가병의 플라이, 김상수가 볼넷, 그리고 배영섭에게 또다시 안타를 내주면서 또다시 1점. 실점 이후에 또다시 최병용으로 마운드를 교체했는데 정영식의 볼넷 이후에 이승엽이 싹쓸이 3루타를 치면서 사실상 경기가 삼성이 우승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장원삼이 7이닝을 던지고 안지만 오승환이 등판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이제 삼성이 이제 완벽하게 했고 또한 이승엽의 3루타가 굉장히 그리고 이승엽이 굉장히 올해는 세레머니를 많이 안 했는데 그날 격한 세레머니 그냥 한 방 딱 날린 순간부터 좀 약간
이승엽도 시체를 때리는 느낌이었달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파밍합니까? 네. 아이템 파밍. SK가 전날 경기를 그러니까 5차전 경기 그렇게 날리면서 이미 삼성의 우승은 예견됐다고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냐가 중요했는데 그야말로 앞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시체 때리는 듯한 완승을 거둔 거죠.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양팀 감독들의 그 지략 대결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초보적인 대결이었어요. 매뉴얼도 안 되는. 그냥 전임 감독의 전신으로 그냥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 한쪽에서는 아바타 경기. 매뉴얼 야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감의 야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부분도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번 한국 시리즈도 굉장히 흥미 유발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한국 시리즈 MVP로 이승엽이 선정이 되었고 6경기 모두 출장해서 23타수 8안타 7타점 4득점 홈런 1개 3루타 1개 3할 4푼 8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1차전에서 결승 홈런 2차전에서는 호수비와 적시타 6차전에서는 쐐기를 박는 3루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10년 만에 돌아온 라이언 킹과 삼성 라이언스는 우승을 함께 일궈내게 되면서 클라스는 영원하다. 가을의 전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기복이 형님도. 결론적으로 SK에서 중심 타선의 대결로 보면 박정근과 이호준이 부진하게 되면서 결국엔 정근우 혼자서만 진짜 다 했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에서도 분명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고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만 아무래도 내년에 SK가 더 이상의 솔직히 준우승은 이제 구단주들도 솔직히 열받을 만합니다.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서 이만수 감독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아시아 시리즈까지 일단 얘기 들어봤고요. 일단 아시아 시리즈까지는 대충 일단 결과만 대충 훑어보죠.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네, 아시아 시리즈가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기존에 4개국 우승팀이 대결했던 거와는 달리 A조, B조로 나눠서 3팀씩 해서 1위 팀들이 결승을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이슈로는 시드니 블루삭스의 소속의 구대성 선수가 이 기간 동안에 퍼스이치에 임대되어 출장했다는 점, 그리고 롯데가 주최지인 부산을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특별 참가팀으로 참가했다는 점, 그리고 예상으로는 삼성하고 요미우리가 결승전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었죠. 역시 1차전에서 중요한 경기만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냥 가져왔어요. 삼성하고 라미고 몽키즈의 대결이었는데 삼성이 라미고 선발 로레에게 완봉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3대 0으로. 아청법에 걸리는. 그리고 삼성이 뽑은 안타는 단 3개였어요. 그리고 탈삼진 11개 무사삭으로 완봉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 그냥 압살. 털렸어요 그냥. 사실상 이 경기 지면서 그냥. 결승행은 무산이 됐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선수였던 린즈성은 이 경기에선 무안타였습니다. 근데 1번 타자였던 잔지야오가 3타수 2안타 2타점, 그리고 지명타자 린홍이가 4타수 2안타 홈런 1개로 승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경기로 자이언츠 한일전이었죠. 요미우리와 롯데의 경기였는데 요미우리의 그냥 말 그대로 완승이었습니다. 5대0으로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7회를 제외한 전 이닝에서 롯데가 안타나 볼넷으로 모두 출루를 했어요. 네, 모두 출루를 했는데 집중타 부족으로 득점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희망 고문이네. 요미우리 선발 사와무라가 7이닝 4피안타 6볼넷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타카기와 니시무라가 등판하여서 1이닝씩 책임지면서 영봉승을 거두게 됩니다. 넵. 롯데는 다른 것보다 요미우리한테 도루를 6개나 허용을 했어요. 각자 다른 선수 6명한테 도루를 1개씩 해서 6도루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종윤과 용덕한이 실책이 모두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확실하게 수준차 난다. 저는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나서 한국팀 중요한 2개 대결 하고 결승.
결승도 할까? 결승까지만 얘기해줘요. 네, 결승은 라미고 대 요미우리였는데 라미고가 선발 필립스가 2회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점을 하면서 강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7이닝 동안에 라미고가 2실점으로 이렇게 선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린즈성의 솔로 홈런이 이때 터졌고 9회 말 라미고의 타선의 집중력으로 2점을 추가했는데 그렇게 해서 총 3득점을 했습니다. 초반 대량 실점이 없었으면 충분히 요미우리도 긴장했을 만한 충분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요미우리는 2회 2루타 2개 홈런 하나 볼넷 하나를 섞어서 4득점을 하고서 승기를 잡고 잠그는 방식으로 야구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 미야구니가 6이닝 4피안타 4볼넷 4탈삼진 홈런 1개만을 맞고 굉장히 잘 막았어요. 그리고 후쿠다와 타카기가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았고 마무리 니시무라가 올라왔는데 수비 실책으로 2점만을 내줬고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선수로는 대만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했던 후앙펑신이 요미우린 타선을 상대로 4.1이닝 동안 4피안타를 받고 탈삼진 2개를 기록하면서 사사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좋네요. 상당히 괜찮은 내용의 피칭을 보여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먼저 얘기하자면요. 이것도 자꾸만 또 옛날로 들어가게 되는데 2008년도 SK가 2연패하고 나서 대만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죠. 그거랑 투기한테.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그러죠. 결국엔 대만을 우리가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대만에게 맞았죠. 얘네들은 정말 약반 거 아니나 모르겠네. 대만 근데 전에도 약을 그때 복용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승부조작. 올해도 특히 또 그런 거 아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과를 근데 보고 나니. 대만 프로야구가 그게 그런 의혹은 워낙에 항상 있는데 타격에 치중한 리그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한 이제 재능 있는 투수들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늘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엘리트급 아니면은 굉장히 도찐개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한번 공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오히려 대만 야구보다는- 선수들 타구의 질 자체가 워낙에 힘들이 다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49장 넘어가는 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해 홈런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는 너무 쉽게 넘기니까 좀 그랬어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형님. 뭐 삼성이 라미고에게 완봉을 당하는 걸 직접 봤는데 이건 경기력이 아무리 뭐 한국 시즌을 치르고 왔다고 하지만 경기력이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뭐 저 정도 하고 이기는 것도 참 웃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뭐 롯데도 요미우리에게 비슷하게 지긴 했는데 오히려 예전하고 똑같이 진짜 대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WBC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텐데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맨날 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한국쯤이야 하고 하다가 몇 번 덜미를 잡히니까 이제 아예 우리를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대만한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또 우리도 언제 대만한테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지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야구에 영원한 건 없는 거거든요. 야구는 100% 승률이 나올 수가 없는 경기예요. 그런 거를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라미고 선발이 배영수였으니까 약간 배영수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삼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배영수 구속이 좀 센 것도 아니고 140 초반이었으니까. 140 초반 정도고 많이 올라와봤자 거의 한 135에서 130 후반대를 유지하는데 그 공이면은 솔직히 대만 애들도 그 정도 던지거든요. 거의 외국인 애들은 말 빼고도. 대만은 외국인이 1, 2, 3 선발인데.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냥 그런 것도 다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아시아 시리즈 얘기를 하고 또한 1부를 끝내보겠습니다. 일단은
잠시 쉬고 와서 2부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